오늘도 비녀꽃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촛불 아래 연화의 하얀 손이 그의 거친 팔을 잡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당신만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8 젊은 과부와 32 머슴. 신분의 벽, 세상의 눈, 도리와 체면. 모든 것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것만이 마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석주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연화는 놓지 않았다. 떠나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랑이 죄가 되고 마음이 벌이 되는 세상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 경상도 깊은 산골 구례마을. 대감댁 기와집에는 젊은 과부 연화가 살았다. 28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하얀 달빛 같은 피부, 버들잎 같은 가느다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석주는 그 집의 머슴이었다. 32,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지 3년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매일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다져진 몸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이목구비는 또렷했고 깊은 눈빛은 묵묵한 성품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연화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석주는 본분을 지키기 위해. 석주야, 장작 좀 더 패어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다. 연화가 밤마다 혼자 우는 소리를. 낮에는 꼿꼿하게 예를 지키지만 밤이 되면 그녀도 외로운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었다. 연화 역시 느끼고 있었다. 석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머슴으로서의 공손함 너머에 남자로서의 무언가가 조금씩 번져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우물가에서 석주와 마주쳤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석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장마철이 왔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다. 으윽. 석주가 신음을 삼켰다. 낮에 도끼질하다 손을 크게 베었는데 피가 계속 났다. 천으로 동염했지만 소용없었다. 석주 씨. 연화가 달려왔다. 피 묻은 손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이리 주세요. 제가 싸매드릴게요. 아닙니다, 마님. 제가. 가만히 계세요. 연화의 하얀 손이 석주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다.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남자의 상처를 감쌌다. 석주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연화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다 됐습니다. 연화가 천을 묶으며 말했다. 하지만 손을 놓지 못했다. 석주도 가만히 있었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주의 손을 만졌던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온기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았다. 자신은 과부다.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야 한다. 더구나 상대는 머슴이 아닌가. 하지만 마음은 제어되지 않았다. 석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땀 흘리는 모습, 나무를 패는 단단한 팔뚝, 진지한 눈빛. 석주 역시 괴로웠다.
나는 머슴이다. 감히 주인집 과부님을 마음에 담다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연화의 눈물 자국을 본 이후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다. 저것들 수상하지 않소? 쉿.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젊은 머슴이라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짙어졌다. 과부가 밤마다 머슴방에 간다더라. 헛소리. 연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불난데 연기 나는 법이지. 소문은 사실보다 빨랐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갔다. 연아는 그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다. 연아는 더 엄격하게 행동했다. 석주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용무가 있어도 중간에 하인을 통해 전했다. 석주는 그런 연아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마님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결심했다. 마님, 무슨 일이요?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갑자기? 제가 있으면 마님께 해가 됩니다. 마을 소문도 그렇고.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떠나지 마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석주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마님, 사실은. 석주가 입을 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만 있었다.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마님을 한 사람의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듯. 석주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떠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끊기 위해서.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똑같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체면도 걱정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님.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연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석주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석주도 잠들지 못했다. 연아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니. 새벽녘 연아는 무의식 중에 마루로 나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데 저쪽에서 석주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다. 마님, 석주 씨.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석주가 몸을 돌렸다. 안 됩니다. 이러면 마님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연화야, 이리 나오너라. 마을 원로 김첨지가 찾아왔다. 석주 그 자식, 당장 내쫓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다. 과부집에 젊은 머슴 두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는 아무 일 없어도 소문이 나면 끝이야. 내 체면은 생각 안 하느냐? 김첨지의 호통에 연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석주를 당장 내보내라. 이건 명령이다. 석주는 짐을 꾸렸다. 연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떠돌다 보면 자리가 나오겠지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합니다, 과부님.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석주가 짐을 들었다. 건강하십시오, 마님.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시길. 석주 씨, 연하가 소리쳤다. 하지만 석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석주가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연하는 아침에 일어나도 석주가 나무 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장작 쌓는 소리가 없었다. 온 집안이 적막했다. 마님, 새머슴 구해드릴까요? 하인이 물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혼자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다. 석주가 보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따뜻함이.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게. 석주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다. 일자리를 구하고 품팔이를 하며 살았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연하를 떠올렸다. 마님은 잘 지내실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어졌다. 어느 날 장터에서 구례마을 사람을 만났다. 석주야, 여기서 뭐하나? 떠돌며 일하고 있습니다. 연하 씨는 요즘 어떤가? 석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연하 씨가 많이 야위었더라.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던데. 석주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면 모든 게 더 꼬일 뿐이었다. 1년이 흘렀다. 연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제가 이야기가 몇 번 나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석주도 한 곳에 정착했다. 다른 고을의 큰 농가에서 일하며 묵묵히 살았다. 둘 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하 씨가 아프다던데? 석주는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가 아프다는 겁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몸져 누웠다더군. 석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가봐야 하나? 아니야, 가면 안 돼.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다. 한 번만 멀리서라도 과부님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오자. 석주는 몰래 구례마을로 돌아왔다. 밤중에 대감댁 근처까지 갔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마님. 그때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연하의 목소리였다. 석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연하가 아픈 것 같았다. 누구냐? 하인이 소리쳤다. 석주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 소리를 연하가 들었다. 밖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과부님. 연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석주 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연하는 우물가로 나왔다. 그곳에 석주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다. 1년 만의 재회였다. 어떻게, 왜, 마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걱정이 되어서.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당신 때문에 아픈 건데. 마님, 당신이 떠난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석주가 다가갔다. 연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떠날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같이 떠나요. 석주가 말했다. 이 마을을 벗어나서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가요. 연하는 흔들렸다. 석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마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마님만 괜찮으시다면 당신 인생이 망가져요. 마님 없는 인생은 이미 망가진 겁니다. 석주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해요. 시부모님께도. 연하는 도리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저기 있다. 석주가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자식? 감히 다시 돌아와? 마님을 유혹하려고 온 게 분명해.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과부님은 모르십니다. 거짓말. 우리가 다 봤어. 사람들이 석주를 끌어내려 했다. 그때 연하가 나섰다. 그만하세요. 석주 씨는 잘못이 없어요. 마님과 머슴을 두둔하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마을은 난리가 났다. 마을 어른들의 회의가 열렸다. 석주는 당장 쫓아내고 연하는 친정으로 보내야 한다.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가혹해? 풍기문란한 것들을 그냥 둘 순 없어. 결론은 정해졌다. 석주는 영영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말 것. 연하는 1년간 친정에서 반성할 것. 연하와 석주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석주는 떠나기 전날 밤 연하의 창문 아래에 쪽지 하나를 남겼다. 10년 후 봄날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그때도 마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함께 떠나요. 연하는 그 쪽지를 읽고 가슴에 꼭 안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석주는 다른 고을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재산도 모으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다. 하지만 장가는 들지 않았다. 연하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에서 돌아온 뒤 조용히 살았다. 제가 권유를 수십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봄이 왔다. 구례마을 큰 느티나무 아래 석주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얼마 후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왔다. 연하였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주봤다. 오셨군요. 당신도요.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석주가 물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다. 함께 떠나요. 이번에는 진짜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도리를 지키려다 잃었던 10년.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이제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었다. 세월이 모든 것을 용서했고 이제 두 사람은 떳떳했다. 구례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다. 다른 고을로 간 석주와 연하가 부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 저 정도 기다렸으면 인정해 줄 만하지. 마을 사람들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때로 도리를 넘는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결국 세상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석주와 연하가 남긴 이야기였다.